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창당도 시사했는데 들어보시죠. 어쩌면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은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은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1996년입니다. 2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 60대, 70대가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윤석열 정부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했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기반의 신당을 창당했을 때 이준석 신당에 누가 가려 하느냐라는 건데,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저희 돌직구쇼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도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거취를 결정할지언정 이준석 신당은 아니다. 이원욱 비명계 의원 같은 경우도 거취를 결정할지언정 이준석 신당은 아니다라고 지금 다 거절하고 있어서 과연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누가 따라 나설 건가가 의문인데, 민주당의 비명계 조홍천 의원도 대구 기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건 자기 희망이죠.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위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TK를 자꾸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남신당 얘기도 어저께 했던 것 같은데, 자기뿐만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거기 갈 사람 많다. TK 출신 중에. 그리고 알고 보면 이재명 대표도 TK다. 거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가면은 살찐 고양이들 니네들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이제 자꾸 흔들라고 저희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조홍천은 불쾌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끌어들이냐. 자기 정치하는데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대구 신당 창당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위 부의장께서 민주당 비명계 내부 기류나 친명계 내부 기류를 좀 잘 아실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준석 신당을 차려? 내가 가야지. 혹시 이런 기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비명계 의원,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교류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런 흘리듯이 마치 뭔가 있었던 것처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시면서 저렇게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또 1996년 선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으나 그때 자유민주연합 그때 당선된 대부분이 한 30% 정도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수가 분열이 돼서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대신에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유민주연합에는 그 당시 박철원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도 있었고 현역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또 선거를 얘기하던데, 그때 호남이 다른 선택을 했던 것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변화, 진보 지지자들도 다른 변화,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이념이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념 안에서 조금 색깔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그 부담 없는 것들을 이준석 전 대표는 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함께하는 의원들이나 혹은 지금 내부 구성원들과도 지금 말하고 있는 영남 출마, 광주 출마 이런 거에 대해서 별 큰 항의나 협의 없이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른바 비주류들은 이준석 신당을 따라 나설 것인가가 관건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사람 없다라고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손절했습니다. 내가 이준석 신당을 민다? 음해성 기사 그만 내려라. 나는 30년간 이 당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듣보잡들 취재해서 쓴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성 기사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나 이준석 씨는 안 민다. 이 듣보잡아. 이렇게 강력하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따라 나설 거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에서 3호 혁신안을 냈습니다.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드립니다. 청년들에 한해서 공개 경선을 하자. 청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 50% 당선권 안쪽에 청년들을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함께 보시죠. 좋은 인재만 영입한다면 괜찮다. 해당 지역 출마 준비하고 있던 기존 인사들 반발로 당내 갈등이 우려된다. 왜냐면 이제 청년 전략 지역을 묻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일 텐데 그럼 거기서 계속 활동해온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좀 경쟁력도 있고 할 텐데 무조건 다 배제되는 거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뭐 당내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아니고 우려 섞인 기대감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노한 혁신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늘 쓰시는 말씀, 말하자면은 맨델라처럼 살아야 돼. 민주당도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게 없어요. 정쟁을 좀 그만하고 우리 김대중 선생님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 그런 길로 가셨으면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위원장님께서 정쟁 그만하자고 한 말씀 하셨는데 이제 정쟁 그만하자고 했는데 뭐 대통령 이해는 생각이 있으실까요?